여러분, 이제 정말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실비보험에서 비급여 도수치료, 체충격파, 비급여 주사비 등을 더 이상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세대 실비부터는 우리에겐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비급여 항목들을 중증 환자가 아닌 이상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즉, 도수 치료를 받을 때도 주사를 맞을 때도 이제는 전부 내 돈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엔 실비 하나만 들어도 병원비 걱정 없던 시절이 있다고 하죠. 그땐 정말 든든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최근 실비보험 개편으로 보장은 줄고 개인 내 부담은 점점 커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실비보험의 전성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특히 비중증 환자나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 지원이 거의 끊기다시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비 하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 이제는 정말 위험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서도 많으시죠. 병원 가서 MRI 촬영 한 번쯤은 하시고, 몸이 안 좋아서 비급여 주사 한 번쯤은 맞고, 또 허리 때문에 도수치료 또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 근데 이제 이 모든 걸 전부 내 돈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죠. 오늘은 이 보험사에다가 앞으로 실비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괜히 덜컥 전환했다가 얼마나 불리해질 수가 있는지 그 현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요즘 계속 올라가는 실비보험료, 그럼 도대체 이 실비보험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플랜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번에 새로 바뀌는 실비보험 구조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겠죠. 자, 첫 번째는 급여 의료비입니다. 이건 2번 특약과 외래 특약으로 나뉘어요. 2번 시에는 기존 4세대 실비와 동일하게 본인 부담금 20%를 공제합니다. 하지만 통원치료 시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에 연동돼 체감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변화 하나, 그동안 보장 대상에서 빠져있던 임신 출산 관련 질환, 이번에는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의미 있는 개선이죠. 두 번째는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이번엔 중증질환 특약과 비중증 특약으로 나뉘는데요. 중증질환 특약은 기존 4세대와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 30%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중증 비급여예요. 보장 한도가 5천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고요. 통원치료 역시 회당 20만원에서 1회 20만원 한도로 제한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기부담률도 기존 30%에서 50%로 또는 5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실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커졌습니다. 결국에 예전보다 보장은 줄고 부담은 늘어난 구조로 바뀐 거죠. 이 변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여기가 이번 개편의 핵심이자 가장 큰 변화예요. 도수치료, 체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비, 이런 항목들은 4세대까지만 해도 제한적으로나마 보장을 받을 수는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실비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즉 5세대 실비부터는 이 항목들에 대해선 보장이 아예 없습니다. 결국 이번 실손보험은 보험료는 낮아졌지만 비급여 보장은 줄어든 구조예요. 겉으로 보면 와, 가성비 좋아졌다 싶겠지만 막상 치료비를 내보면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진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지금 2세대부터 4세대 실비를 갖고 계신 분들 중 재가입 주기가 있는 상품이라면 몇 년 후엔 자동으로 5세대로 전환해야 됩니다. 즉, 지금 이 구조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재매입이란 보험사에서 금융당국이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기존 실비보험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지금의 실비보험 싸졌네 하고 가볍게 넘기다가 나중에 치료비에서 진짜 손해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험사에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실비보험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메워줄 진짜 방패 역할을 해줄 대체 플랜을 속 시원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 가지 플랜만 잘 챙기셔도 실비보험 때문에 생기는 걱정과 불안 상당 부분 덜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플랜, 질병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질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 하루에 3만원씩 최대 180일 한도로 보장을 받는 구조예요. 예전엔 솔직히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많았죠.
보장금액 대비 보험료가 매력적이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특약은요, 단순한 질병 입원 일당 특약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할 경우 하루에 50만원, 일주일만 입원해도 350만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이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중에 약 42만원 정도를 이제 보상을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병실 형태에 따라 세분화된 보장 구조도 가능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1인실은 하루에 50만원, 2, 3인실은 10만원, 그리고 종합병원 1인실은 14만원, 그리고 종합병원 2, 3인실은 5만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병실별로 꼼꼼하게 나뉘면서 보장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럼 보험료는 어떨까요? 20년 납 100세 만기의 비갱신형 상품을 기준으로 보면 50세 남성은 월 11,820원, 여성은 11,370원 정도, 60세 기준으로도 남성은 17,840원, 여성은 15,460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5, 60대 분들도 충분히 부담 없이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죠. 한마디로 이제는 실비의 빈자리를 채워줄 현실적인 대안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비중증 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실비 보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 질병 입원 일당 특약이 내 지갑을 지켜주는 현실적인 완충장치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의료비 정말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 같죠. 이럴 때 실비 하나만 믿고 가는 건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 특약 하나만 있어도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되어 있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대비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술비 보험입니다. 보험사에다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수술비 보험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보고 선택해야 진짜 효율이 나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수술비 보험을 찾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실비보험이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이 수술비보험이 정확하게 메워주기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실비보험의 구조를 보시면요, 갱신형입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현재 40세 남성 기준으로 실비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률을 약 10%로 추정을 했을 때 1세대 실손은 70세 때 66만원이 넘고요, 2세대 표준화 실손은 44만원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 금액 자체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 평범한 부모님 세대는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실비보험 가입 현황을 봐도 70대 어르신들 중 실비보험을 끝까지 유지하고 계신 분 30%도 안 됩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은 유지율이 고작 1.1%에 불과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실비보험 유지율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보험료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차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거나 그마저도 힘들면 결국 해지까지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실비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얼마 전 제 고객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예전에 가입해 두셨던 실손보험이 갱신 시점이 되면서 월 보험료가 20만원을 훌쩍 넘었다는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엔 저렴해 보이지만 실손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꾸준히 오르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갱신형의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은 과잉진료나 과다청구 문제로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최근 4세대 실손부터는 비급여 차등제까지 시행됐습니다. 즉 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자주 이용하거나 청구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40세 남성의 실비보험료는 약 38,0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60세는 25만원, 70세는 무려 60만원 이상까지 오른다는 예측이 있죠. 특히 재가입 주기가 없는 1, 2세대 실비는 이 인상폭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반면 수술비 보험은 다릅니다. 비갱신형이에요. 한번 가입하면 그 보험료로 끝까지 고정입니다. 납입 기간이 끝나면 90세든 100세든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평생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젊을수록 보험료가 확실히 저렴하다는 거예요. 즉 지금 조금이라도 젊을 때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통원 보장 한도는 4세대 기준 최대 20만원이에요. 하지만 요즘 의료비 현실과는 솔직히 거리가 좀 멉니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진료 건수 약 10억 8천만 건 중에 입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2.47%밖에 안 돼요. 즉 대부분의 치료가 통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통원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버리면 실비로는 20만원에서 30만원 밖에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예전엔 다초점 렌즈 삽입이 포함된 백내장 수술을 입원으로 처리해서 실비로 보장받으신 분들이 많았지만요. 이제는 상황이 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3년 4월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관련 미지급 사례 중에 수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가 67.6%,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가 23.8%에 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증의 백내장은 더 이상 치료 목적의 수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백내장인데 왜 입원을 하냐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비보험의 입원 한도는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반면 통원 한도는 20만원에서 3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결국 입원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 이후로는 백내장 수술 대부분이 통원 항목으로 분류돼서 실비 보장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즉, 이제는 실비 하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현실과는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죠. 자, 그런데 수술비 보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입원이든 통원이든 상관없어요.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만 해당하면 그냥 다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기기를 이용해서 절제, 절단, 조작 등이 들어갔다면 그게 급여든 비급여든 상관없습니다. 약관에만 해당되면 무조건 지급. 그래서 백내장, 대장 용종 제거, 갑상선 결절 제거 수술 같은 것들 전부 보장 대상입니다. 결국 수술비 보험이 실비 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메워주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이지만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반복 보장이 되죠. 이게 진짜 큰 차이예요. 그럼 이제 보험료를 한번 볼까요? 30세 남성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월 32,953원 정도. 특약 구성은 단순합니다. 질병과 상해에 대한 수술비, 그리고 질병과 상해에 대한 1, 5종 수술비, 이렇게 두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연계 조건은 최소로 했습니다. 기본 질병 수술비는 30만원, 난이도별 1, 5종 수술비는 3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상해 수술비는 100만원, 상해 1, 5종 수술비는 2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설계가 가능합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보장은 놓치지 않겠다. 이런 분들에게 지금 수술비 보험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하고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수술비 보험의 세부 특약들 대체 어떤 구조로 들어가고 어떻게 보완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질병 수술비 특약. 이건 매회 지급형, 말 그대로 수술할 때마다 반복 보장이 되는 구조예요. 면책 질병 몇 개만 빼면 정말 넓게 커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이런 일부만 제외하고 대부분 질병 수술은 매회 30만원씩 보장. 다만 단점이 있다면 회사마다 가입 한도가 달라서 20만원에서 50만원 선으로 제한된다는 거죠. 즉 커버는 넓은데 보장 금액은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1, 5종 수술비 특약이죠. 이건 수술의 깊이와 난이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보장을 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1종은 백내장, 2종은 대장 용종 제거, 3종은 비관열 혈관 수술, 4종에서 5종은 암수술, 관열수술,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고난도 수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장 금액은 훨씬 커지고요. 특히 5종 기준으로는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즉 기본 질병 수술비의 부족한 한도를 완벽히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이제 제가 30세부터 50세까지 실제 월 보험료 구간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병원 이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성비 플랜은 보통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보험료 한번 볼까요? 30세 남성 기준으로는 월 32,953원, 30세 여성은 약 36,754원 정도입니다. 41세 남성은 43,369원, 41세 여성은 48,189원, 50세 남성은 49,526원, 그리고 50세 여성은 48,300원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30대든 50대든 부담은 낮고 대비 효과는 확실한 수준이죠. 수술비 보험은 질병이든 상해든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수술이라면 전부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비는 부담되고 보장은 놓치기 싫다 하시는 분들께 지금 현실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망의 플랜입니다. 바로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 이건 이름 그대로 비급여 암 치료를 받았을 때 최대 5천만 원을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고요. 즉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장기간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방패를 만들어주는 플랜이죠. 물론 급여 치료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산정특례 제도 덕분에 암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제 암 치료비도 거의 다 보장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현실은 다릅니다. 문제는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 치료예요. 항암제, 면역치료, 표적항암치료 이런 비급여 항목들은 여전히 우리 가족의 발목을 잡습니다. 실제로 암치료 데이터를 보면요, 방사선 치료 약 11만 2천 건, 암수술은 약 2만 건, 그런데 항암화학요법은 무려 23만 4천 건에 달합니다. 즉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수술보다는 항암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 중심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특약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실제 치료 현장에서 가장 자주, 오래, 많이 시행되는 치료가 바로 항암약물 치료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암치료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죠. 다빈치 로봇 수술,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양성자, 중입자 방사선 치료 이런 최신 치료법들은 안타깝게도 산정특례 대상이 또 아니에요. 즉 100% 전액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좋은 치료를 앞에 두고도 돈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 보장입니다. 급여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대부분 해결을 해주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대비해야 될 건 돈이 없어서 좋은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하이클래스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겨냥한 상품이고요. 진단비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최대 10년간 매년 1,000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치료가 길어질수록 더 든든한 보장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예시는 기본 계약과 불필요한 특약을 최소화하고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를 최대치로 설정했을 때의 보험료예요. 이미 암 진단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만 추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요, 진단비는 이미 있지만 실제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41세 남성 기준 월 17,610원, 45세부터는 2만원대, 60세가 돼도 31,96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60세에도 월 3만원대 보험료로 고가의 암 치료비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훨씬 더 저렴합니다. 41세부터 60세까지 전 구간이 만원대로 계산이 됩니다. 치킨 한 마리 값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치료 선택권을 지킬 수 있는 보장, 이게 바로 하이클래스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암 치료에서 가장 두려운 건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죠. 하이클래스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가장 현실적인 암 치료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보장을 준비하실 때 꼭 함께 구성하시길 권장드리는 특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즘 가장 주목받는 꿈의 암 치료, 중입자 치료입니다. 이 중입자 치료가 뭐냐면요, 탄소 입자, 즉 우리 몸보다 훨씬 무거운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암세포만 정밀하게 딱 타격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손상시키죠. 하지만 중입자 치료는 다릅니다. 암세포만 정조준해서 제거, 정상세포는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치성 암 환자들에게는 꿈의 치료, 마지막 희망으로도 불린다고 하죠. 하지만 역시 문제는 비용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기준으로 한 번에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암 치료 한 번에 이 정도라니 정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중입자 방사선 치료 특약으로 연간 1회당 5천만 원 보장을 받는데 55세 여성 기준으로 월 2,700원,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가성비 아닐까요? 이건 정말 이 가격에 이런 보장이 가능해? 싶은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보장은 부모님 물론 고모와 삼촌들까지 전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와 중입자 치료비, 이 두 가지 조합이야말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암 치료비 방패의 완성이 아닐까 하고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이 구조를 알고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병원비 앞에서 후회를 하느냐, 그 차이가 평생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을 권리, 그걸 지켜주는 게 바로 하이클래스 보장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 보장은 우리 부모님은 물론 고모랑 삼촌까지 다 만들어 드렸던 거고, 그만큼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보장이 아닐까 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밀로부터 1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진짜 중요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보험 전문가들만 알고 있던 실비보험 부담을 막아주는 진짜 방패 같은 플랜. 오늘 이 영상으로 속 시원하게 확인하셨죠? 이 내용 나만 알면 안 됩니다. 꼭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도 공유를 하셔서 모르면 손해지만 알면 병원비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보험생활 오늘도 속 시원하게 현실적으로 든든하게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 꼭 손해가 아니라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상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